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8일 이번 시간에는 금리 인상과 이제 주식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종목 리뷰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 종목보다도 이런 큰 시장을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좀 길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죠.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군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나스닥 다우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좀 언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75%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예고를 한 듯한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외 증시를 보시면은 네, 다우가 3%, 그 다음에 나스닥이 4% 가까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아시아 증시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 없이 지금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월요일 시장이죠. 내일 시장은 또 이제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하락을 끝내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를 먼저 보았을 때는 네,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스닥 모든 증시가 좀 반등을 크게 하는 흐름이었고요. 13,2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저점 1,500포인트에서부터 거의 30% 가까이 반등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와중에 저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좀 하면서 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제 이전에 좀 크게 떨어지던 그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큰 음봉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 음봉이 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뭐 아직 상승폭에 대해서 뭐 절반 정도까지도 아직 하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다고 해서 뭐 그대로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네, 어,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상을 길게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네,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을 줄이던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서 좀 시장은 안정화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장이 좀 타격을 받더라도 좀 강하게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엔 초점은 인플레이션에 두겠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기준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 그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 좀 제가 살펴보고자 하고요. 먼저 이제 미국 기준금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그냥 이렇게 치시면 기준금리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2년 1월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7월이죠. 7월 달에 2.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8월 달 네,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0.75%를 하게 된다면 네, 3.2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3.25%를 간 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제 이전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이때는 이제 이 2019년 그죠? 8월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또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지금은 반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이 수치를 보면은 2.5%를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지금 딱 2.5%죠.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이제 올리게 되면 3.25%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미국 그 FOMC가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경제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잠재적으로 크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진압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그런 경험을 빗대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좀 무리하게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5%보다 더 올라갔을 때는 3.25%. 네, 그래서 이 18년도까지 데이터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그때도 이제 금리를 천천히 올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5월, 2018년 12월까지 이렇게 금리가 서서히 계속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아주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준금리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도 지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5%로 지금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 2.5%는 한국 기준금리 인상 0.25%가 8월 달까지 반영이 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금 미국과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미국이 인상을 진행했을 때 0.75를 인상했을 때 아까 3.25%가 되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 7월 달부터 해서 한국은 좀 일찌감치 이제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았을 때 2022년 1월부터 미국은 상승을 시켰지만 한국은행은 21년 7월부터 이미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했고요. 천천히 이제 미국보다 좀 천천히 올렸지만 네, 그래도 한국 치고는 이제 꽤 많이 올렸습니다. 2%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2018년 그 후반기를 보았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1.5%였고요. 아까 2018년 11월 요때 1.75%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시키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이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폭이 한국은행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점이 이제 1.75%였고 아까 미국이 2.5%였죠. 그래서 2018년 때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0.75%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 그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되어서 0.75%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에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2018년대에 그럼 환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2018년이죠. 2018년 구간이면 요때입니다. 요때. 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생각보다 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1,100원 정도였고 뭐 그때 이제 금리 차이가 좀 나면서 뭐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사실 2019년부터 환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요 시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던 시기였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달러 고점을 한번 찍고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서 달러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이전에 그런 외환 위기 때, 글로벌 경제 위기 때와 유사하게 지금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금리가 차이 난다라고 해서 꼭 환율이 급등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 전에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에서는 환율이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 환율이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가 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네. 외환 시장을 좀 보았을 때 지금 엔화를 좀 보았을 때도 5년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엔 대비해서 달러가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요때도 이제 110원, 뭐 100원 정도 하던 때가 지금 137원, 140원까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로 달러를 보았을 때는 달러가 그죠?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1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저렇게 계속 금리를 올려서 뭐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흐름이죠.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그런 상당 부분의 달러의 강세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식으로 좀 이제 달러가 지금 10원 정도 또 올라가지고 1343원으로 좀 마무리하긴 했지만 여기서 뭐 계속 쭉쭉 뻗어가지고 요 뭐 1500원, 1400원 이상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준금리가 0.75% 차이가 났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이상 그죠? 9월 달로 갔을 때 이제 한국은행도 미국 중앙은행의 그런 눈치를 보면서 좀 더 우리나라도 빅스텝으로 올리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금리가 역전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으로 주식이 좀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사실 많이 내려서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등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줄 수 있지만 이대로 바닥을 또 깨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식이 장기적으로 내리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의 이제 그런 환율에 대한 좀 상승과 그런 주식에 대한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바닥 라인 다지고 다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는 구간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아진 그 금리에 의해서 경기 침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뉴스에 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이제 막기 위해서 금리를 천천히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은 그런 경기의 흐름을 좀 계속 움직이는 그런 정부의 대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로 갔다가 급격하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빠르게 풀었던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중간선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금리를 인상한다, 대폭으로 인상한다. 금리가 역전되니까 지금 뭐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금리 인상은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된 지 꽤 되었습니다.
미국 금리도 꽤나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0.25%에서 2.5%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초기라기보다는 꽤나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하락분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시가 와르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적절선을 지키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천천히 이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의 방향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장이 좀 내리든 말든 크게 우리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무게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간간히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